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와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불려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명목,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경제적 통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포트폴리오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적 유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을 과감히 버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우리 가족의 평생 부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혹은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이제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입니다. 다가오는 영구적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방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은 반드시 비트코인이 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완성을 위한 목표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붕괴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대적이고 기초적인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오늘 명확한 숫자와 논리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해 온 가장 완벽한 자산 배분의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투자하는 이른바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주식이 올라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고 경제의 위기가 닥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안전 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올라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해준다는 이 우아하고 수학적인 논리는 오랜 기간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로 통용되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은 이 비율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듯 2022년의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 앞에서 이 완벽해 보이던 황금률은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계좌를 반토막 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거 6대4 포트폴리오가 작동했던 전제 조건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가 건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억지로 돈을 찍어내야만 하는 재정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채권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고스란히 얻어맞는 확실한 손실 자산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채를 40%나 보유한다는 것은 매년 5%에서 10%씩 실질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종이 쪼가리에 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를 3% 남짓 받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내 피 같은 자본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안전 자산의 붕괴는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더 이상 국가가 발행한 빚인 채권이나 은행에 쌓아둔 예금으로는 이 맹렬한 통화 팽창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부동산은 어떨까요? 인프라가 훌륭한 핵심지의 아파트 한 채는 가족의 훌륭한 보금자리이자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전체 자산의 80%에서 90%를 빚을 내어 부동산 한 채에 몰빵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가계 자산 구조는 거시 경제의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실물 부동산은 막대한 취등록세, 매년 징수되는 보유세, 수리비와 중개 수수료라는 무거운 마찰 비용을 끊임없이 발생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콘크리트 속에 내 모든 유동성을 가둬버리는 것은 마치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너무 무거운 강철 갑옷을 입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방어력은 훌륭할지 몰라도 결국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헤엄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낡은 채권의 자리를 비워내고 무거운 실물 자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인플레이션의 화마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도 유지 보수 비용이 단 1원도 들지 않으며 언제든 전 세계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현금화할 수 있는 궁극의 방어 자산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극심한 투기판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위험한 기술주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실전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공격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핵심적인 최후방 수비수입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자산 방어의 핵심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총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고정된 절대희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이익을 내면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주식수를 늘리거나 막대한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내가 가진 주식의 일주당 가치는 어김없이 희석됩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정부가 바로 옆에 거대한 3기 신도시를 짓고 수십만 호의 아파트를 쏟아내면 내 집의 희소성은 타격을 입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량도 덩달아 늘어나 결국 가치가 하락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전 세계의 어떤 천재 채굴자나 거대 자본이 아무리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2100만 개라는 총 공급량은 단 한 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에 풀리는 종이 화폐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 심지어 채굴 보상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가치의 하락을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국가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찍어내는 순간 그 엄청난 유동성은 가장 마찰 비용이 없고 희소성이 보장된 자산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단순히 내 자산을 불려주는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종이 화폐 시스템의 붕괴와 중앙은행의 오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적 리스크로부터 내 평생의 노동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핵심적인 자산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염병이 돌 때 비트코인은 우리 계좌에 반드시 투여해야 할 필수 백신과도 같습니다. 이제 가장 실전적인 숫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자산 관리사들이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트코인이 유망한 것은 알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 전체 자산의 1%나 아주 소액만 경험 삼아 담아보라. 저는 오늘 이 실전 스크립트를 통해 이 조언이 얼마나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비효율적인 전략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5% 할당은 결코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최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융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출발선입니다.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비대칭적 위험 보상 비율입니다. 잃을 수 있는 하방 리스크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얻을 수 있는 상방의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열려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투자 자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인 500만원을 비트코인에 배분하고 나머지 95%를 안전한 S&P 500 인덱스 펀드나 현금성 자산에 넣어둡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해보죠. 블랙스완급 위기가 터져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에서 입은 손실은 250만원, 즉 전체 자산의 2.5%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나머지 95%의 자산이 창출하는 배당금이나 예금이자 혹은 S&P 500의 일상적인 상승분만으로도 몇 달 안에 완벽하게 상쇄되고 회복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리스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재무 구조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 비트코인의 역사적 평균에 수렴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통화 팽창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3배에서 5배 상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500만원의 비트코인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나머지 95%의 전통 자산이 보수적으로 굴러가더라도 2단 5%의 몫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견인하여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가볍게 짓누르고 실질적인 부의 증식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만 담았다면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이 10배가 올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자산 배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글로벌 매크로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스마트머니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동성과 리스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0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는 현금은 변동성은 제로이지만 구매력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100%의 리스크를 가진 자산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가격의 출렁임, 즉 변동성은 극심할지언정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구매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안전한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5%를 담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화폐 가치 하락의 리스크를 맨몸으로 고스란히 끌어안는 가장 위험한 방치 행위입니다. 5%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 두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시장 이해도와 심리적 감당 능력에 따라 비중을 10%, 15%로 전략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자산가의 실전 배분 원칙입니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핵심 방어 자산이며 최소 5% 이상을 담아야 한다는 명확한 논리를 세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어떻게 실전에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려 할 때 차트의 무서운 등락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은 정고점이라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시장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이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실전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수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도구가 바로 정액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 비중,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를 채우기 위해 당장 내일 전 재산의 5%를 일시불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잉여 현금이나 매달 창출되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쪼개어 배분하십시오. 매월 1일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 등 여러분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켜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정액 분할 매수 방식은 극심한 변동성을 오히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줍니다. 매수하는 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있다면 내 자산의 가치가 올랐으니 기분 좋게 소량을 매수하면 됩니다. 반대로 거시 경제의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 30% 폭락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와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박앤세일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내 금고 안에 쓸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폭락장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절대 희소, 자산의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거대한 축복이자 기회로 완벽하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수학적 효과를 넘어 자산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내 멘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심리적 방탄복입니다. 워런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를 기계적으로 모아가라고 조언했던 바로 그 철학을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하드머니인 비트코인에 정확하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맞추는 트레이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종이 화폐를 팔아 영구적인 디지털 영토를 차곡차곡 쌓아모으는 묵직한 수집가이자 축적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실전적인 보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의 비중이 커질수록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남겨두는 것은 또 다른 제3자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핵심 방어 자산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 모인 비트코인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비밀키를 통제하는 콜드 월렛이나 개인 지갑으로 안전하게 인출하여 보관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국가의 허락 없이 오직 나만이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금융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 자산 배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실전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물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최소 5% 이상의 비트코인으로 구성된 견고한 바벨 전략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일 모레 계좌의 수익률을 몇 퍼센트 더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로부터 우리 가족의 평생, 노동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처절하고도 이성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실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는 단기적인 불안감에서 장기적인 평안함으로 완전히 확장될 것입니다. 내 자산의 핵심 방어벽이 가장 단단한 수학적 희소성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 아침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돈을 찍어낸다는 뉴스를 보아도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유동성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5%, 10%의 비트코인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밀어 올려줄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느긋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서 시스템의 모순을 활용하여 부를 증식시키는 지배자로 포지션이 완벽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은 한번 정해놓고 영원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6대4 포트폴리오가 지배하던 온화한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막대한 국가부채가 만들어내는 영구적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새롭고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든든한 부동산 한 채로 삶의 안정감을 누리시고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모아가며 자본주의의 혁신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전체 자산의 최소 5% 이상을 비트코인이라는 궁극의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굳건하게 배치하십시오. 이 최소한의 5%가 훗날 거시 경제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위대하고 견고한 덫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기는 짧고 투자는 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액 분할 매수라는 기계적인 실천을 통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만의 강력한 장기 자산 방어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숭고한 노동의 대가가 낡은 화폐 시스템의 모순 속에서 허무하게 녹아내리지 않고 가장 찬란하고 단단한 부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실전 자산 배분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평안한 투자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